차례지. 이제 또 새로운 걸 배우는데 뭐냐면 우리 어떤 명제가 있어. 명제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보려고 했고 얘를 가정, 얘를 결론이다 그랬다고. 자, 여기서 가정하고 결론의 역할을 바꿔. Q이면 P이다 라고 쓸 거야. 얘를 이 명제의 뭐라 그러냐면 역이라고 그래. 역. 이 명제의 역이라고 그래. 역. 그 다음에 대우라고 그래. 대우. 자리, 즉 역할을 바꾸고 부정한 거.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다라고 한다고. 자리 바꾸고 부정.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가정하고 결론하고 역할을 바꿔서 얘가 가정이 되고 얘가 결론이 되는 그런 명제를 이 명제의 역.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대우. 이 명제의 대우를 자리를 바꾸고 부정한 거. 자리를 바꾸고 부정한 거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기호도를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 두 줄로. 그 다음에 참이면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하고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사이에는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 그랬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어.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자, P가 Q에 포함이 되면 그거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 얘도 성립하는 거고 이거를 자리만 좀 바꿔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 자, 이런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네.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 그럼 결국 원래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두 줄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 어떤 명제하고 그것의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하다고. 자,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봐봐. P가 Q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Q가 P에 포함이 되냐? P가 Q에 포함이 되면 Q는 P에 포함이 돼야 안 돼? 동욱이 포함돼 안 돼? 안 될 확률은 없지. 얘가 더 작은 거니까. 근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면 이것도 뭐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그것의 대우 명제 Q이면 P다. 항상 참인지는 몰라.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항상 거짓이다. 이것도 모르지. 참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직접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역이라는 거예요. 역. 887. 다음 중 그 역이 거짓인 명제는 그래서 1번 역을 써볼 거야. 자리 바꾸라고 했어. x하고 y하고 같으면 x는 y이면 x제곱은 y제곱이다. x하고 같으면 제곱에도 같냐? 이건 참이잖아? 우리 또 참 거짓을 하려면 이제 얘는 지금부터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어서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 또는 뭐 y는 뭐 쓸까?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x.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얘 모아놓은 거고 얘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얘는 y하고 x하고 똑같은 거 모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얘가 이렇게 더 큰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라는 참이지. 그래서 얘는 참. 거짓인 걸 찾으래. 거짓인 거. 2번 똑같이 x가 0이면 xy는 0이다. x가 0이면 xy는 0이다. 자, 그럼 얘는 x가
0인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고. 이렇게. 얘는 x는 0 또는 y는 0.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이렇게. 꼭 x만은 아니네. x가 0이고 y가 0인 것들. 그러니까 뭐 x, 뭐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얘는 또는 2가 뭐 x, 0 1,0, 2,0, 뭐 2분 1,0 이렇게 아니지 0인 거 0, 얼마 0,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 거기다가 y가 0인 것도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x가 0인 걸 포함해서 얘가 다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당연히 x가 0이면 소리 곱하면 0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또 참이다. 이렇게 참거짓을 따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맞냐 틀리냐를. 3번 2x 빼기 2가 2래. 그럼 이 말은 넘어가니까 x는 2다 이 말이요. x가 2이면 x는 2이다. 어째 두 개가 똑같잖아. x가 2이면 x가 2이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참이네. 지금 거짓인 걸 찾으라고 했어. 4번 x, y가 양수이면 x, y가 양수이면 x는 0보다 작다이고 y는 0보다 작다이다. 자, 이거. 그러면 얘는 이제 알아야지. x, y가 양수다라는 말은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 또는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양수, 양수, 음수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근데 얘는 음수 얘가 더 큰 집합이잖아. 얘가 더 커야지 이것이면 이것이 다 참인데 얘가 더 크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를 발예라고 했고 x가 뭐 2고 y가 3 예를 들어 아무거나 이런 거.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양수지만 둘 다 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4번 같은 게 이제 거짓이고 그 다음에 5번은 4의 양의 약수. 4의 양의 약수이면 8의 양의 약수. 4의 양의 약수는 1, 2, 4. 8은 1, 2, 4, 8. 이것도 포함해서 크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참이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명계의 역, 그 다음에 대우 이런 것들을 직접 쓰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역만 해봤으니까 대우가 어디냐 대우.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골라봐라. 우리 890 한번 해봐. 890. 원래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것에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역 Q이면 P다도 참인 걸 찾으래. 그 말은 P도 Q에 포함이 되고 Q도 포함이 되니까 P하고 Q하고 같은 거를 찾아봐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네. 그러면 기억 X는 0 또는 Y는 0. X는 0 또는 Y는 0은 뭐 이거와 똑같지? x는 0 또는 y는 0 똑같은 말이고 다음 니은 x, y가 음수이면 x는 음수 또는 y는 음수.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둘이 곱해서 음수이려면 얘가 음수이고 y는 양수이거나 이거 아니면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여야지. 양은 음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는이 아니야. 둘 다 음수고 양수고 양수고 음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포함하기 없어. 이것은 거짓이고 뭐 옆도 둘이 곱해서 뭐 둘 중에 하나가 음수, 둘 다 음수일 때는 음수 안 나오고 양수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얘도 거짓이고 얘도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거네. x하고 y가 짝수이면 x, y는 짝수. 둘이 곱한 게 짝수. 자, 둘 다 짝수면 당연히 둘이 곱한 것도 짝수야. 근데 둘이 곱해서 짝수가 나왔다 그래서 둘 다 짝수냐? 뭐도 있어? 짝짝, 홀짝짝, 홀도 있잖아. 곱해서 짝수인 거는. 그래서 또 얘도 뭐요? 뭐 두 개가 지금 같은 걸 찾는 거야. 즉 대의 명제가 참이면 대의가 참이면 원래 게 참이라고 그랬고 여기 참이면 이게 성립하고 원래 게 참이면 P가 Q에 포함되고 여기 참이면 Q가 P에 포함되니까 지금 똑같은 걸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역을 구해서 참이 되는 거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하고 얘하고 조건식을 비교해서 똑같은 거를 지금 찾아보는 거였다. 그래서 기억만 똑같았고 자, 그러면 이 명제의 이제 대우, 우리 유형 10번이 대우를 이용해서 참이되는 뭔가를 구해보라는 건데 당연히 어떤 명제를 기준으로 대우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것의 대우 명제는 자리 바꾸고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즉 아니다라는 의미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P이다 그러면 P가 아니다요. 뭐 Q가 아니다요. 그래서 처음에 명제 자체가 만약에 뭐가 아니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거기도 나와 있지 문제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 아니다 이면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 얘가 0이 아니면 얼마? 1이야 2야 3이야 5야 뭐 마이너스 2야 엄청나게 많잖아. 2분의 1이야 너무 많아. 이것이면 x 빼기 5도 0이 아니다이다. 그럼 0이 아니면 뭔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아니다의 부정이 맞다, 같다, 같지 않다의 부정이 같다니까 얘 대유 명제, 이 명제에 참 거짓이 존재하면 참 거짓이 뭐 정해지면 그것의 대유 명제하고도 참 거짓이 똑같다고. 우리 더모르건의 법칙 때문에 아까 여기다 써준 거 설명했지. P면 Q에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라고.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 거짓과 그것의 대유 명제의 참 거짓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유 이거 자리 바꾸고 부정이니까 x 빼기 5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은 0이다. 이게 성립하면 되네. 즉 얘 참 거짓하고 얘 참 거짓하고 동일하고 뭐라 했냐면 얘가 참이 된대. 그럼 얘도 참이라는 말이니까 x가 5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5 5k 플러스 10은 0이어서 5k 플러스 35는 0 k는 7. 자, 이게 이제 명제의 뭐 대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그 다음에 유형 11번 우리 3단 논법이라는 게 나오네. 3단 논법. 이게 뭐 그런 거 들어봤을걸? 뭐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곧 뭐 죽는다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동욱이. 아 좋을까봐 지금 둘 다 반팔 입고 온 거야? 서서 정신 차리고. 맹한 표정이 맹한지 지금? 아니요? 응? 그러니까 우리 3단 논법이 뭐냐면 나는 뭐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죽어.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어. 나는 죽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상담 논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꼬리 물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우리 이게 뭐냐면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R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P는 R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Q이면 R에다가 참이면 P이면 R에다가 무조건 참이 된다고. 근데 집합에서도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R에 포함이 되면 P가 R에 포함이 된다 그러잖아.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R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P는 R에 포함이 되네. 자, 그래서 이 3단 논법 문제는 꼬리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 우리 895. 자, 뭐냐면 두 개의 명제가 참이다라고 나와.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P이다가 참이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가 항상 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의 대우 명제 자리 바꾸고 부정. Q이면 not P다 참이고 자리 바꾸고 부정. 이렇게. 그 다음에 not P면 not R이다. 이게 참이네. 그럼 이 네 개 중에 문제에서 하나, 두 개가 나온다 그랬고, 하나, 두 개가 나온다 그랬고, 이 두 개의 각각의 대응 명제가 참이고 대응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꼬리를 물 수 있는, 즉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이 되는 게 두 개가 추가가 된다고. 자, 보통 여기 P 이어졌잖아. P 꼬리 물기 R이면 P이고 P이면 not Q이니까 R이 P로 갔다가 not Q로 간다. 이게 딱 찾을 수 있네. 꼬리 물기 3단 논법으로. 그러면 얘의 대유 명제가 또 성립해야지. Q이면 not R이다가 여기 아마 있을 거라고. Q이면 not P에다 not P가 나다리니까 Q이면 나다리다. 이렇게 성립하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게 하나, 두 개가 나왔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보기가 5개면 하나는 틀린 말이네. 그래서 그 틀린 말을 찾아라. 그게 이 3단 논법의 문제.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찾아. 뭐냐? 뭐야? 여기 없는 거. 자, 1번 어디 있어? 이게 1번. 뭐야? Q이면 나 P이다. Q이면 나 P. 여기 1번. Q이면 나달이다. 여기 2번. R이면 나 Q이다. 3번. 나 P면 나달이다. 여기 4번. 5번이 틀렸겠지? 근데 이게 3단 논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꼬리 물기, 즉 이렇게 뭐 P면 Q이고 Q이면 나달이고 나달이면 S이고 S이면 T이고 이거이면 K이고 뭐 요거면 not M이고 얼마든지 이거는 N이다. 이렇게 얘가 이어지기만 하면 결국 얘가 얘 우리 집합 보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결국 얘는 여기에 들어가야지. P면 N이 성립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뭔가 꼬리 물기가 성립하면 된다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897 생각해봐. Q이면 not P다가 참이고 문제에서 지금 not R이면 S이다가 참인데 Q로 시작해서 Q이면 R이다가 참인 걸 하래.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Q로 시작해서 R로 끝나면 되잖아. Q로 시작해서 R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 R이 있네. 여기 있으니까 둘이 자리를 바꾸면 not S이면 R이다. 이렇게. 그럼 Q로 시작해서 R로 끝나면 되니까 어디만 이어주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이어주면 되잖아. 꼬리 물기. 그럼 Q로 시작해서 Q가 not P가 not S고 not S가 R이면 Q이면 S다가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명제는 not P이면 not S이다. 얘가 필요한데 얘가 아마 없어. 보기에 있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왜? 어떤 명제가 또 참이면 뭐 이것의 대여 명제가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S이면 P다. 요게 있겠지 아마. 그래서 S이면 P다. 답은 3번이네. 그래서 3단 논법은 꼬리 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게 이제 어떤 명제의 역하고 대우를 정의해 줌으로써 여하고 대우를 정의해 줌으로써 문제를 사실 이제 똑같은 풀인데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데 개념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뭐를 만들어 놨냐면 우리 124쪽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걸 딱 만들어 놓은 거네. 자, 우리 124쪽에 뭐냐면 P면 Q이다가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라 그랬는데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이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랬잖아. 근데 뭐 역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가정의 진리집합하고 결론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항상 뭐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둘이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얘가 가정의 자리라고 놓으면 P면 Q이다라는 게 참이 되는 거고 얘는 P가 화살을 맞은 거야 거꾸로. 이런 식인 거고 얘는 이것도 참인 거고 이것도 참인 거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가정을 왼쪽에다 놓고 이게 가정이라고 가정을 왼쪽에다 놓고 결론을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참거짓 즉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해봤더니 이게 참인 명제 또 요게 참이야 또 둘 다 참이야. 이거를 우리가 P는 가정은 Q이기 위한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첫 번째 거를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거를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고 세 번째 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 이거는 약속한 거야. 이렇게 정의한 거야. 충분 필요 조건이다 라고 왜 안 해요? 다 아니라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명제에서 가정을 왼쪽에다 놓고 결론을 이렇게 놨더니 이게 참이다. 그러면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항상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가정을 왼쪽에 놓고 이렇게 Q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총.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는데 충분 조건이고 다음 P는 Q이다. P는 Q이기 위한 진리집합사의 포함 관계했더니 화살이 이렇게 맞아. 이게 참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가정하고 결론인데 진리집합사의 포함 관계가 얘가 덮어서 이렇게 참이라고.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그랬고 피를 흘린다. 총을 맞으면 피를 흘려야지. 동호가 그 저런 거 있으면 총 쏴버린다고. 뭐라고? 충분 조건. 그러면 뭐 피를 흘린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는 거를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고 당연히 둘 다 화살을 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제처럼 어떤 이 조건들의 참거짓 또는 진리집합사의 포함 관계들을 이렇게 그냥 글로 알려준 거예요. 세 조건 PQR에서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러니까 아까는 문제에서 그냥 P면 뭐 X이다가 참이다.
P면 뭐 not T다가 참이다 이런 거를 그냥 문제에서 그냥 바로 알려줬는데 얘를 그냥 문장으로 알려준 거야. 응? 뭐라고? P는 not Q에 대한 충분조건이 이렇게. not Q에 대한 충분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렇게 딱 써놓고 우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헷갈리니까 여기 가정 이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면제가 참이면 이것의 태요 면제. Q는 나 P가 참이고 나 Q는 나다리가 참이네. 이거 가지고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뭐 꼬리를 이어지는 게 있냐? 여기 이어지는 게 있네. P가 나 Q인데 나 Q가 나달이니까 P는 나달 3단원법, R은 나 P 이렇게 3단원법 여기서 이어졌네. 자, P면 나달이다. 여기 1번. Q이면 나 P다. 여기 2번. R이면 나 P다. 3번. 나 Q면 나달이다. 5번. 그래서 4번 이거네. 90이에요. 902. P면 Q이다. 나 P면 나달이다. 모두 참이다. 그러면 얘가 R이면 P다 참이고 지금 밑에 PQ R이니까 R이면 P고 P가 뭐냐? P가 Q니까 R이면 뭐? Q이다 참이네. 그래서 요거 PQ 여기 RP RQ 관계가 이렇게 딱 있어. 그래가지고 Q는 했으니까 Q에서 출발해. Q는 요것도 성립하고 Q는 요것도 성립하네. 이거 두 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화살표가 왼쪽. Q가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 기억 맞았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 그럼 이렇게네.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쪽에다 화살표 썼으니까 충분 조건 맞고. PQ. P는 R이기 위한. PQ. P는 R이기 위한. 여기. P는 R이기 위한.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요? 필요 조건이다. 맞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화살표가 어디 쪽 방향으로 가냐 그거의 차이지 지금. 약속한 거고. 그러면 이거를 또 집합 문제 집합하고 짬뽕해서 우리 903번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을 이렇게 쏘라 그랬지.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에는 P의 여집합 Q가 이렇게 포함된다고. 그러면 Q P의 여 전체 뭐 이렇게 생긴 거네. 자, 1번 P랑 Q랑 교집합이 없냐? P가 아닌 거니까 여기 밖에가 P잖아.
Q하고 교집합은 여기 토너 모양. 이게 교집합 있네. 1번 틀렸고. 2번. P가 Q에 포함이 되냐?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지. 틀렸고, 틀렸고. 3번. Q가 P에 포함이 되냐? Q가 P 여기 밖에 거 아니잖아. 여기가 부족하잖아. 이것도 틀렸고. P차 Q 4번.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공집합이냐? P에서 P가 여기 아니니까 여기 밖에서 Q를 빼면 여기 밖에 여기 부분이 남았지. 이거 틀렸네. 5번. P가 여기 밖에 Q랑 P가 여기가 P고 여기가 Q를 합치면 부족했던 여기를 채웠으니까 전체네 전체. P랑 Q랑 합치면 전체다. 얘가 맞았네. 이런 식으로 집합에다 좀 활용하는 거고,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우리 미정계수 다음 넣고 유형 14번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더라고.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달라. 필요 조건이 되도록 양수 A 값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508번.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적어. 이거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요?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왼쪽 P를 넣어야 된다 그랬지. 왼쪽으로 쏘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 돼야 되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화살을 맞은 놈이 등치가 더 커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얘를 포함해야 돼. 11, 2, 4, 8 플러스 마4보다 크고 마2보다 작네. 마4, 마2, 빵꾸 이렇게인데 얘가 포함해야 되니까 마2 더 커야 되니까 마2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포함하게 성립해야 되고, 자,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투수가 같게 되더라도 카타도 포함한다 그랬잖아. 하나가 등을 놓을 수 있고 얘도 카타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등을 놓을 수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하나 갖고 여기 부동만 바뀌어야 되니까 음수 곱하면 4보다 큰 하나 같다에 공통된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양수의 최소값을 보다 4. 그러니까 표현이 집합,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여되려면 그것의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가 뭐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집합 문제, 이 집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도록 뭐를 미정계수를 청해라. 우리 앞에 했잖아. 집합에서 다 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게 이런 수직선의 범위, 2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그거의 어떤 범위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런 것이 되도록 미정계수를 정해라 하는 문제라고. 910, 911, 912 다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뭔가의 개념보다는 새롭게 정의해주고, 그럼 그게 그 전에 배웠던 이런 표현들하고 똑같고,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이런 표현이니까 각각 집합들 사이에 포함 관계가 되도록 미정계수를 정해라. 그런 문제도 또 앞에 거 복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네. 그게 이렇게 범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913처럼 원소날법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뭐 개념 똑같겠지. 913 빨리 해봐라. 913.
했어? 벌써 다 했어? 응? 뭐야? 했어 그런데 했다며. 벌써 다 했어 그랬는데 아니야? 뭐야? 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고,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거네.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고 R이 Q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Q에는 4도 있어야 되고 1도 있어야 되네.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4네. 그럼 결국 A는 얼마야 돼?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4야겠지. Q가 1하고 4가 있으니까. 뭐 왜 이게 왜 3문제지? 응. 이해할 수 없는 난이도 책정. 그래서 쭉 앞에서 또 보면 우리 집합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명제라는 게 정의 만들어놨잖아. 과학적인 결론이다라는 그런 형태를 명제의 꼴로 해서 그 명제에 참거짓 또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명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집합으로 바꿔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제라는 게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에 대한 표현을 뭐 P면 Q다 참이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그것에 뭐 역이라든가 그것에 대우라든가 이런 게 참이다 뭐 이런 걸로 표현해서 어떤 가정과 결론의 역할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가정, 항상 가정을 왼쪽에다 놓고 결론을 오른쪽에 놨을 때, 즉 조건 P를 왼쪽에다 놓고 조건 Q를 오른쪽에다 놨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Q가 더 큰 포함 관계일 수도 있고 P가 더 큰 포함 관계일 수도 있으니, 그거를 충분 조건이다 또는 필요 조건이다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나서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그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또 집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집합 문제로 이렇게 바꿨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이 명제 단원에서 이제 명제를 정의해주고 방금처럼 쭉 문제를 집합하고 짬뽕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쭉 만들어 놓고 그것에 어떤 유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거는 다 완료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뒷단원이 뭐냐면 명제의 증명이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거를 증명, 그러니까 설명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우리 유형 15번 보면 대유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냐를 설명할 거야.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거를 설명한다고. 위에서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을 긋고 밑에서 수직 이등분함을 합동이 됨을 보여서, 합동이 됨을 보여줘서 설명 증명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증명이다라고 하는데, 이 대유, 그러니까 어떤 대유를 이용해서 명제가 참인, 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유 명제도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보다시피 914번처럼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n이라는 자연수를 제곱했더니 짝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n이라는 숫자도 짝수여야 된다 라는 거를 증명, 설명하는 거고, 얘는 그 증명,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빈칸 넣기, 빈칸을 넣어봐라 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접 증명하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대부분의 문제처럼 네모 박스에다가 뭔가를 넣어봐라 라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안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너네가 이거를 연습을 좀 하고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냥 낸다 그러면 다 외워야 돼. 측면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외워야 돼. 옆에 Q류법도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이 생김을 보인다.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잖아. 루트 2가 왜 무리수돼?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루트 2가 왜 무리수냐를 증명하고 있어. 뭐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론, 무리수를 부정, 그럼 유리수,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하고,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라고. 그래서 루트 2는 n분의 m꼴로 나타낸 다음에 밑에처럼 쭉 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좀 어려워 내가 하기에. 그 다음에 까먹어. 또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을 다른데 앞에 일반적인 유형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증명하는 거는 학교 시험 너네가 내신 공부할 때 외워야 된다고 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유형 15번, 유형 16번은 일단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가서 힌트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증명 문제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물어봐야지. 이걸 다 하고 다 외우고 쓰려면 좀 힘드니까 다른 것도 뭐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반반이요.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안 졸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기도 하고 차리기도 하고 뭘 내요?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거기 또 증명하는 단원에 대열을 이용한 문제의 증명과 그 다음에 규율법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7번부터는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뒤에 또 앞으로 너네가 수학을 하는데 이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때 자주 써먹는 뒤에 보면 유형 18번, 19번, 20번 다 중에 여기 다 별표를 딱 쳐놓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할 건데 이번 시간 남은 시간에는 증명을 한번 직접 해볼 거야.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 우리 등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 생각이 날란다 안 날란다 모르겠지만 등식은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있다고. 자, 정어로 되어 있는 식은 방정식, 즉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다라고 하고, 항등식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다라고 해서 방정식은 x를 구하라고 하지만 항등식은 미정계수를 구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공통수학 1의 2다음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으로 부등식도 두 가지를 배워. 얘를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조건 부등식.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다라고 하고, 그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푼다. 우리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푸는 거 했잖아. 그 다음에 3차 이상의 부등식은 푸는 거를 안 배워. 예전에는 또 배웠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그런 걸 조건 부등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등식의 개념처럼 부등식에서도 x에다 뭐를 넣어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거를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한다고. 절대 부등식. 우리 절대 부등식 하나 배웠어. 공통수학 1에서 아래로 올라오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즉 x에다 뭐를 넣어더라도 이런 게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이고, 얘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 볼록이고, 얘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절대 부등식이 되는 조건이에요. 얘가 그때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안 쓰고 뭐라 쓰냐면 해가 모든 실수, x에다 뭐를 넣어더라도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해봐라 라고 나온 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봐라 라고 어떤 미정계수를 정하는 게 이 절대 부등식하고 뭐 개념이 유사한 똑같은 그런 거였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절대 부등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잘 몰랐지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에서 절대 부등식 하나 배우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가 산술 기하.
줄여서 산술기하. 세 번째가 아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외워와야 돼. 오늘은 소개만 할 거야. 외우는 거를. 산술기하가 뭐냐면 x랑 y랑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y. 이 식을 외워오는 거야.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y. 어쩔 때 쓰냐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단 등호는 x하고 y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 하나 외워야 되고 산술기야. 그 다음에 a, b, x, y는 실수일 때 쓰는 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a 제곱, b 제곱, x 제곱, y 제곱. 여기가 ax, by의 제곱. 이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고. 이 두 개를 딱 외워보는 거야. 얘가 산술기하. 얘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우리 왜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냐를 919번에서 설명 증명하고 있잖아. 919번에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다음 뒤로 넘겨보면 920쪽에 이게 원래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또 여기에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여기 루트를 씌운 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거기다 2만 곱한 거야. 2만 곱하면 뭐 이 식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 식이 왜 성립하는가를 또 보여주고 설명 증명하고 있는 거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아무튼 그런 원리라든가 그런 측면 가지고 위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고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음 시간에 다시 딱 외워보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딱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제가 끝이 났잖아.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포금 다 했다고? 네, 영상 다 들었어요. 원의 방정식 전까지? 네, 문제 풀어봐야지. 그러면 풀어봐야지. 문제 누가요? 그럼 안 풀래. 아무튼 저거 딱 외워야 된다고. 다음 시간까지.